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밤 자정 가까이까지도 뉴스를 검색해 보면은 트럼프 나쁜 사람, 바이든 당연히 대통령 되어야 될 사람 이렇게 도배를 하더니만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류를 간파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그것은 기사에서 밀렸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바뀌었네요. 펜실베니아에서 2만 1000명이 이제 유령 투표, 중국말 하면 강시가 나와서 투표를 했고, 또 미시간인가 거기서는 10,000명이 나와서 투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죠. 이 귀신들이 무덤을 열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고양이도 한 마리 투표를 했고요. 그런데 보수와 이쪽에 좌파가 무력 충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떤 강씨가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투표만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시위대열에 참여해서 저 트럼프를 짓밟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강씨가 야 그러면 안 돼. 만약 트럼프가 이겨가지고 우리 무덤 다 밀어버리면 우리 집 다 사라지잖아. 그러면 안 돼 하고 했다고 미국의 만화에 나왔답니다. 중앙일보에 보니까 윤석열 신드롬 이렇게 해서 일면 토업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해군에서 비사관학교 출신을 장군 진급시켜라 이렇게 해서 장군 인사가 해군이 늦어지고 있답니다. 사실은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학교를 나왔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훌륭한 인재가 되고 국가를 또 민족을 위해서 정말 뛰어난 그 기둥이 되는 거 아닙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다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과정의 그 시간이기 때문에 시험 치는 그 과정에 어떤 그 불상사가 있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차 하면은 좋은 대학 못 가고 해군사관학교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그 고3 수험생들이 올해 정말 고생했습니다. 코로나 우한 폐렴 때문에 학교도 못 나오고 결국은 집에서 공부한다고 하지만은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여유 있는 집안 아들, 저 조국의 아들, 추미애 아들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겠죠. 그때부터 진작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 통수권자는 이런 것을 파괴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그러한 노력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도 그 정치가 어지러우니까 이런 그 좋은 일을 하고도 박수는 못 받아요. 중앙일보에서 이제 이거 했는데 통상 4년제 사관학교 출신들 입에서 나오는 비육사 출신 그 꼭 비육사라고 붙여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반이래 일반 자기는 특수고 얘들은 일반이래 일반 출신들은 중령만 되면 그 되는 거야. 더 이상 그 올라가려고 하지 마. 이게 군의 그 아주 그 못된 버르장머리고 같이 진급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인간은 같이 해놓고 진급은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차별을 시킵니다. 집으로 따지면 둘째나 셋째 동생하고 똑같이 대령에 이제 오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요 국군의 전투력이 최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약 한 30년 전부터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만은 북한의 무력이 정말 사라진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군사력은 내부 충돌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한 줌도 안 되는 그 정규 사관학교 출신들 소위로 인간할 때까지 몇백 배의 예산을 더 쓰고 나온 이 사관학교 출신들이 잘하면 괜찮은데 과거와 달리 지금은 너무 포실하게 부잣집 아들과 같은 그러한 그 면모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계급이 깡패라고 진급이 계급장이 자꾸 높아지니까 말도 못하고 전부 있고 또 장교 위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내막도 모르고 이마에 그 달려있는 계급장만 보고 거기에 또 복종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리아 중앙데일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경제는 김현미가 일산에 집이 있는데 자기 집이 5억인지 7억인지 8억인지도 모르고 얘기했다. 그래서
일산 시민들이 사과하라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사과 계획이 없대요. 왜 국토부에서 사과 계획이 없어? 김현미가 사과 안 한다면 되지. 이건 뭐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중국인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코로나 검사 무료로 해주고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갈 때 40만 원 드는 코로나 검사를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조선일보 못된 근성이 나왔죠. 트럼프 멜라니아와 이혼하면 막내 아들과 생이별 가능성. 하여튼 이게 못됐습니다. 조선일보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일이, 그 다음에 일본군 학병이었던 강경화 시아버지가 연세대 교수, 그 사람 아버지가 독립유공자 된다. 보기도 싫습니다. 이런 거는 유공자를 만들어 주든지 말든지 하여튼 너희들 하는 짓 보면은 미디어 오늘 한국 언론은 대선 후보 생중계 끊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나오네요. 바이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경제는 서울서 대전까지 3년 내 태양광 전기차로 달린다. 뭐 좋은 것이죠. 그러나 실현 가능성 있는 건지 또 이렇게 발표만 하고 마는 건지요. 스포털 코리아에도 이거 스포츠 뉴스 볼 거 없고 SBS 여기도 보니까 미국 대선 관련이 없네요. 여기 이제 JTBC 또 이 못된 버르장 말이요. 폼페이오도 불복 모드로 트럼프 이게 순조롭게잖아. 그럼 폼페이오가 그럼 현재 장관인데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부정은 수두룩한데요. 마이크 폼페이오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전환은 2021년 1월 20일 오후 12시다. 그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임무 수행하고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부정은 반드시 밝혀서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바이든한테 전화하는데 뭐 안부 전화 정도야 자기들끼리 개인적인 문제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미국의 정부 구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제스처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정부는 지금 트럼프 정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팍스뉴스에서 깜짝 놀라서 얼른 불러다가 또 대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스포츠 서울, 동아일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7년째 취준생, 8년째 공시족, 남은 건 나이와 좌절 뿐이다. 지나간 건 나이고 남은 게 좌절이겠죠. 바이든이가 외교일성 미국에 들어왔다. 이거 정신 나간 짓입니다. 지가 대통령 아니잖아요. 아직 선거 그 개수도 다 끝났는데 무슨 이따위 소리를 하는지요. 참 한심합니다. 우리 동아일보도 동맹 중시한다. 동맹 중시한다. 밑에 또 미국 민주당이 하원선거 과반 턱걸이 했다. 바이든 집권 초 흡로 예상된다. 이건 정반대입니다. 공화당이 하원에 아주 눈부신 성적을 올렸습니다. 조지아에서 대선 재검표 일일이 손으로 센다. 당연하죠. 검찰은 원전 폐쇄 업무 총괄했던 산업부 국장 피의자로 조사합니다. 여러분, 원래 옛말부터 관리가 그 상 주는 거 포상에 눈이 멀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거든요. 고기가 그 낚시 갈고리를 감싸고 있는 미끼를 보고 정신을 잃으면 반드시 걸려서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또 못된, 이거 다 지난 거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효과 지난 거예요. 트럼프 첫 부인이 골프나 치며 평범하게 살아라. 뭐 배가 아파 이런 얘기 했나?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KBS에서 문 대통령 바이든과 오늘 첫 통화 하겠다는 것이죠. 한 것이 아니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세계일보 검찰에서 주요 수사 목록서 조국 정경심 쏙 뺐다. 여기도 뭐
특별한 서울신문도 특별한 이유가 없네요. YTN 비 맞으며 정면만 응시 트럼프 패배 나흘 만에 공식 일정이 나흘 만이 아니라니까요. 골프 치고 뭐 토요일 일요일 다 지나고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빼딱하게 써대는지. 연합뉴스TV 계속 확산하는 일상감염 2, 3주 내 거리두기 격상. 참 지루한 싸움입니다. 정부도 솔직하게 툭툭 털고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일간 스포츠도 그렇고 매일경제 얘기도 다른 건 없는데 정세균 총리가 쓴소리 했는데 윤석열이 좀 자숙하고 추미애도 정세균 총리가 왜 바이든의 길을 갑니까? 노컷뉴스에서 또 이상한 상상력을 발휘했네요. 바이든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대권에 도전해서 경향신문 노동자 국제는 손배 가압류 문제 문재인 정부도 방치했다. 스포츠 동화. 그 다음에 이제 넷코리아 시사인 택배기사 주고도 배송은 완료된다. 여기 보면요. 미 여론기관인들이 이번에도 소외된 그 유권자를 놓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읽어보면은 지난 대선도 이번 대선도 전전 대선도 자기들이 예상 그 여론조사 다 틀렸는데 왜 그러냐. 소외된 계층이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미국같이 그 인구수가 많은 나라에서 아마 그 특정 계층 위주로 이렇게 여론조사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기세 인상하는데 72%가 찬성하더라. 찬성 안 했거든요. 저도 찬성 안 했습니다. 우리 집 4인 가구 아무도 찬성 안 했습니다. 우리 집 6남매 사륙이 24명 아무도 찬성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서울에 살고 하는데도 이 여론조사 기관으로부터 전화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는 트럼프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시사인에서 냈네요. 코리아 헤럴드 똑같고 프레시안도 이게 이제 요거 보십시오. 돈을 숭상하고 돈이 지배하는 미국 언제까지 따라갈까? 이게 만약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문제니까 공산주의로 바꾸자고 얘기는 못하고 사회주의 하자.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죠. 사회주의가 답일 것 같으면 100년 전에 나온 사회주의가 지금 세상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사실 우리가 힘들지만은, 이렇게 그 옷을 만들듯이 한 땀 한 땀 떠가지고, 그렇게 그 생활이 나아지고, 삶이 나아지고, 자식들도 아버지보다 더 잘 크고 하는, 그게 이제 이 세상의 맛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만족할 정도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어떤 그 절대자께서요.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은요, 발 한 발 뛸 때마다 드는 게 돈입니다. 저도 사실 화식 경제 전문 박사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권 박사는 돈 얘기 안 하고? 제 얘기예요. 그럼 당신은 돈 없이 사냐? 저는 이제 주로 공무원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보면 연금들 400만 원 타면서 돈이 중요하지 않대요. 그러면 그 연금 반납해봐, 국가에 대해서. 그 연금 반 뚜둑 잘라가지고 너보다 그럼 못 사는 사람에게 막 쾌척해보라고. 그런 데는 단돈 1원도 안 쓰면서 하는 소리가, 돈이 중요하지 않대. 자기 뒷주머니 들어온 돈은 그냥 가만히 훔쳐놓고요. 훔치는 게 아니고 숨겨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정직해야 되거든요. 돈 앞에서는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 앞에서는 정직이라는 두 글자가 따라다녀야 혼란이 생기지 않고 그 살인, 방화, 약탈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따위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또 바이든의 외교 정책 그 스승을 보면 알 수 있다. 프레시안 뉴스에서 언제 스승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 가서 인터뷰 했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여기도 또 거짓말 나왔네. 강경화 친바이든 인사들 만나. 그게 친바이든 인사 만났다는 게 바이든 못 만났다 소리거든요. 북미 대화 우선적 이슈 강조. 그러니까 이런 짓 하니까 외교부에서 사표를 다 내잖아요. 외교 베테랑들이
정말 이런 정부에서는 외교 못하겠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잘했으면 참 좋겠네요. 오마이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조건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은 왜 이러나 여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예수도 중국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도 중국인이다. 옛날에 홍자성이가 난을 일으켰을 때 홍자성이가 예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중국의 거짓말 어디까지 가려는지요. 정말 중국은 옛날 공자와 맹자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그 예법이 지배하는 그 사회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세상의 미운털, 세상에 정말 밉상이 되는 거죠. MBC에도 일본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 유럽 의료 붕괴, 데일리안도 윤석열 심드로, 민주당 긴장, 윤희 대권 주자 1위, 근데 평가절하하고 있다. 평가절하든지 절상이든지 그건 자유입니다만은 이 세상을 좀 똑바로 보기 바랍니다. 이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가 아니고 얼마 안 있으면 실업자 부대들이 점령을 한답니다. 태극기 부대들은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가는 행동은 안 하지만은 이판사판 실업자들이 모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데일리도 전세난, 전세 매매 갈아타도 될까? 안 되죠. 지금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면 안 되죠. 꼭지점에 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안 됩니다. 파이낸셜 뉴스. 추미애 속내를 파버린 하태경. 윤석열이 버텨야 때릴 수 있고 또 하태경 씨는 이렇게 단타도 잘 치지만은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 이념과 사상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시아경제 4,000톤급 잠수함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든 영웅들에게 큰 빚을 졌다. 한국전 참전비에 헌화했다.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서 추모해서 나라를 위해 싸운 모든 이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네요. 한국일보. 조두순이가 나오면은 이제 그 아파트 전체 사람들은 아이들은 나가서 못 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두순이가 나오면 끔찍하죠. 문화일보. 검찰이 월성 1호 폐기 결정 당시 청와대 라인을 압수수색했다. 참 재미있게 번집니다. 여러분 잘 돌아가는 그 원전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문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이박 정부의 4.5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헤드라인 뉴스 위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만 어제까지 그렇게 떠들어대던 언론 말로 빨아대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사거리가 없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린 겁니까? 용산 한겨레신문 보니까 용산구청장이 조합인가 직후 20억 건물 매입, 용산 재개발 투기 의혹. 여러분 저도 강동구 상일동에 큰 재개발 아파트 18년 표류된 것을 제가 들어가서 하나로 통합하고 조합을 잘 만들고 지금 입주를 마쳤습니다. 제 혼자 생각에는 거기 그 강동구 상일동 그 아파트 조합 현재 입주자들은 저에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제가 정말 또 거기 가서 정의감을 발휘해서 잘 통합을 해서 멋진 그 아파트, 천지개벽하는 아파트 지었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그 이권이 많습니다. 싸우는 이유가 뭐냐? 이익을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는 겁니다. 이익을 서로 강탈하지 않으면요, 이거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 평생을 그 언저리에서 어슬렁거리다가 한번 뭐 해먹으려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르르 몰려들기 때문에 자치 정부와 거기에 이제 조합 측과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그 공사 기간 동안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유치원 시설을 대체 시설을 만들어 주는데 뭐 100억이다. 100억 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국민일보 탈서울 신호탄, 서울 사람이 경기도 아파트 구매 3배 폭증. 사실은 이 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서울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같은 은퇴자들이 이미 노인 연령으로 분류되는 그러한 그 군으로 이게 들어가기 직전인데 굳이 서울의 비싼 전세집 아파트에 살아서 뭐 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지요. 한국경제 재난지원금 토해내느라 느닷없는 환수 통보에 황당하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신문은 이 정도로 헤드라인만 이렇게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선거에 우리 대통령 뽑듯이 너무나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세상이란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란 것은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개개인은 조그만 이익에 정의와 정직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큰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그 리더들은 정직해야 되고 정말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죠. 우리가 못하는 거 그분들이 해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정의와 정직 속에 우리와 같이 많이 부족하고 또 별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미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럴수록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분들에게 정말 고마운 것이죠. 자, 머니투데이 보십시오. 주가 1년 내에 20% 더 간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가봐야 하는 겁니다. 다 이런 데서 다 쏘고니까 개미들만 죽는 거예요. 개미들만요. 특히 우리 요즘 기업투자 노리는 젊은이들요. 신문 보고 결정하면 안 돼요. 신문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공인중개소에서 너무 비싼 가격 안 돼. 집주인과 갈등 이랬답니다만 김현미 국토장관이 어젠가 국토부에서 표창을 하는데 공인중개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불참을 했어요. 아무도 거기에 상 받으러 안 갔다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MBN. 이것도 뭐예요? 강남의 유명 식당에서 코로나 명부를 들고 도주를 해버렸다. 참 재미있는 신문이네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상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불합리하고 부정직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만나서 만드는 사회는 그 부정과 부정직과 부조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 효과를 이제 탄력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들이 훌륭하고 지도자들이 정말 극기력과 자제력이 뛰어나며 지도자들이 우리가 못 보는 세상을 보고 그쪽으로 유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잘 되는 그 과정에 계신 여러분과 저도 정말 잘 되도록 노력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